자, 안녕하세요. 뒤에도 잘 들리셔? 네. 그 밖에 일로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다 들어와도 돼. 이원옥 보살님 일로 들어있어. 다 들어와. 네? 이거 뒤에도 들려요? 잘 들려. 다 들어와도 된다니까 말 안 듣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스님을 출가학교에서 월정사 출가학교와 인연이 한번 됐었고, 그리고 금강경 봉창기도 하면서 또 인연이 됐는데, 저는 사실 금강경 봉창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생각이 약간 달라요. 다른 스님들은 약간 근엄하게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저는 원래 개판을 좋아합니다. 그냥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는 즐겁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근엄하게는 하지만 계속 근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치열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재밌게, 그 다음에 기도는 근엄하게, 수행은 치열하게, 뭐 이런.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은 못 살아.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요 개판 문화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그 시점에 관련된 거고, 또 누구야 누구. 시작하자마자 제가 사실 그 이문찬 공연을 한두 번 가봤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저는 사실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이나 음악은 제가 원래 못했고요. 음악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가를 맞은 뒤로, 네가 나를 싫어하는데 난들 너가 좋겠느냐 이러면서 쌍방 파토를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지금도. 그리고 제가 그게 귀로 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피리 할 때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 게, 뇌하고 손가락이 잘 같이 안 움직인다. 아니야,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 때려쳤는데, 그래서 음악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악 별로 안 좋아하고, 미술은 살펴서 다시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미술은 양을 맞았지만 결국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고, 음악은 이게 일회성이라서 이게 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감성적이거나 아예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서 분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그런 공연 이런 데를 잘 못 갑니다. 가도 감흥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지도 못했고, 그 촌사람이 그래도 그런 좋은 공연을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는 원래 개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 시작하면 진짜 카메라로 찍는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도 없고 너무 정적이야. 그리고 걔가 쉬면 기침을 해.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거야. 한 명도 기침을 안 한다? 수천 명이 지금 여기 박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중에는 누구는 막 엄청나게 지금 기침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게 자연스러운 걸까? 그러니까 청자와 화자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무대하고 객석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거기서 그렇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주도해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콜로세움에서도 비슷했었을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 동아시아는 마당놀이 같은 거예요. 이 마당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마당은
특정 구획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락도 말릴 수 있고 고추도 말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치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여기 여러 용도로 쓰는 다용도 공간이야. 그리고 거기에 공연하는 사람이 오면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앉아 있느냐? 제대로 앉아있긴 뭘 제대로 앉아있어. 다리 뻗고 앉는 사람도 있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앞쪽은 좀 앉아있고 그렇게 하겠지. 예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대부분 좀 길어요. 판소리 이런 것도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다. 길면 막 몇 시간씩 한다. 그럼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고 참여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똑같아요. 무당이 굿할 때도 대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뭐 작두를 타든 뭘 뛰든 갑자기 뛰어. 언제까지? 거기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때까지. 그거 그냥 뛰는 거야. 무당 뛰는 거 보셨어요?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다리 아프겠다. 다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게 약간 치사한 게, 그냥 뛸 때는 열심히 잘 뛰는데, 작두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열심히 잘 안 뛴다. 그냥 다리만 굽히지 폴짝폴짝 안 뛴다. 폴짝폴짝 뛰다 자기도 죽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내가 신이 내려도 기본적 위험은 인지하고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물놀이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는 사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물놀이도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치는 거야. 사람들이 미칠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 전까지 계승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통성기도거든요. 없어. 그냥 막 끌어내. 어떻게 저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만들면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막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울어. 이게 뭔 또라이 집단인가 싶은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 흐름에 있다니까. 그리고 술 마실 때도 똑같아요. 술 마실 때도 똑같아.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망아에 대한 동경. 제가 이제 그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 망아. 그러니까 정신을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주 같은 걸 마시고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 끝나면서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면 서로 폭탄주를 미친 듯이 마시고 아니 술 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취하게 만들었겠어. 그걸 지구들이 왜 제조를 해, 이 미친놈들이. 근데 그걸 제조를 하고 그 팀에 기술자가 또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있다니까. 그쪽에 특화된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는데 그 특화된 분들이 하면 잘해요.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하고 갔을 때 못 빠질 때도 있어. 그러면 가면 그거 뭐 젓가락 쑤시고 뭐 해가지고 막 이게 대학원생인데 이미 너는 사업적으로 성공하겠다가 있어. 딱 보면 그런 거 잘해. 그런 인간관계 이런 거. 처음 보면 다 형님이고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한 잔 막 말고 이렇게 딱 눈치껏 내가 딱 해. 그래서 야,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정해진 대로 먹으면 된다니까? 취하라고 먹는 거고, 근데 그거를 더 빨리 이상한 방식을 써서 더 빨리 취해.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회사나 이런 데서는 회식을 잘했다라고 그러면 그게 2차를 가든 3차를 가든 관계없고, 모든 사람이 제정신을 잃었을 때, 그게 망아의 동경이에요. 근데 무당이 굿할 때도 그걸 만들어내. 김덕수 사물놀이도 그걸 만들어내요. 진짜라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 문화의 특징.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그게 이제 카오스에 대한 추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심성에도 맞는 그게 우리라고 하는 문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오를 잡고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스님들도 그거 있어요. 그 뭐 큰 스님들하고 막 일상 같은 거 막 받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여기 막 그 금색 비슷한 거 딱 입고 해갖고 무슨 얘기를 하나 싶으면 별 얘기는 없어요. 가오만 잡다가 나 이런 얘기하다 징계 먹는 거 아니야 우리.
가오가 70%고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물건 좋은 거 사면 아유 박스 열다가 박스 열다가 그런 거 있어. 박스가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박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명품들이 그런 게 더 박스가 세던데. 예, 박스 버리기도 아깝고. 그랬다가 이제 좀 이제 찌리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뭐냐면 박스를 모읍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버립니다. 자기가 감당할 안 될 정도로 박스가 모여. 놓으면 쓰겠지.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인데 그거보다는 실질이 좋고 그냥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참여하는 거 되게 좋아해. 참여하는 거, 나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술 먹고 노래하기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그 삼국지 위주 동이전에부터 나오는 2000년 전부터 한국민을 이렇게 특정 지었던 문화 코드야.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잘한다 하면 지 죽는 줄 모르고 하더라. 있어. 지 돈 써가면서 지가 다 해.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 남자들에게는 그거 있어요. 서로 밥값 내겠다. 개뿔도 아니여. 그래놓고 집에 가서 이제 띠끼는 거지. 딱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청자와 화자가 별로 구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이런 법문할 때도 아예 난 관계없어. 그냥 누가 끼어들어도 돼. 뭐 질문해도 되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도 돼.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질문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지랄을 하지. 그걸 끝까지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게 한국 문화라니까. 판소리 이런 거 하면 듣던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요. 얼씨구 이러면서 끼어들어. 요즘은 잘 안 끼어들어요. 이게 다 서양식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앉는 것도 동그랗게 앉았다니까. 동그랗게 앉았고 뭐 규격이고 뭐고 없어. 그냥 개판 되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개판 속에서 어우러져서 하나 되면 참 잘 놀았다 라고 말하던,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예의적으로는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훨씬 재밌었던 시절이에요. 재밌었던 시절. 근데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빔밥의 문화, 그 비빔밥의 문화가 지금도 남아서 짜파구리를 만들고 있고, 아니 그게 폭탄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저는 한국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강점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연을 가서, 임윤찬 공연에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침도 않고 참고 있으면 그러면 너는 행복을 위해서 그 소리를 듣느냐? 나는 사실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나려고 하는 걸 참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 더럽게 짜증나거든? 보통 때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기침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도 그 신경을 안 쓰는데 막상 기침을 안 해야 된다라고 그 시점에 들어가면 뭐가 올라오려고 그래. 뭐가 올라오려. 그리고 이걸 계속 이게 한 10분 정도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계속. 그럼 그게 행복 코드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문화 코드가 있고 우리 같이 표현하면서 그냥 가면 뭐 어때? 뭐 죽을 죄 지었어? 그럼 무슨 뭐 음악이 즐거우려고 듣지 기침 참으려고 듣냐? 그것도 가능한 거야. 너는 음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자체를 너무 숭고하게 만든다. 숭고한 것이 음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민들, 국민들 아니면 우리 일반 사람들, 쩌리들도 다 감동할 수 있는 그게 문화 코드인 거고 음악인 거지. 꼭 높은 것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농악이나 이러한 그림도 민화 이런 데 관심도 많아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을까?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 말고 그지 같은 것들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훨씬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행복에 대한 추구고, 그런 행복과 관련해서 사실은 윤달의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윤달의례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원래 윤달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게 맞나 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 갑자기 제가 어저께도 불광사에서 내가 이거 말고 차라리 초파일 등 얘기를 해줄까 그랬더니 초파일 등을 섞어서 해줬어. 윤달 원래 윤달이 좀 큰 어떻게 보면 윤달에 맞는 그러한 법식들이 있어요. 그게 가사불사, 그 다음에 생전예수제, 예전 같은 경우 생전예수제, 그 다음에 이장, 묘자리 이장이나 묘개보수, 뭐 다 들어봤잖아. 윤달에 다 한다고 알고 있잖아. 특수한 경우는 날 잡아서 하고 보통 때는 기다렸다가 윤달에 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윤달에 삼사순례 절에서 삼사순례도 있습니다. 삼사순례 방생도 윤달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윤달이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사실은 윤달은 플러스 알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달 중심으로 계산을 하니까 해 중심으로 계산할 거냐 달 중심으로 계산할 거냐가 태양력하고 태음력의 차이입니다. 태양력하고 태음력의 차이. 그리고 그 상간에 11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1년에 365일이 아니고 354일이 돼요. 354일이 돼.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하면 365일, 366일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11일씩 차이가 나.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 정도 아구를 맞추는 게 치운법이라고 그래서 윤달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달은 언제 들어옵니까? 대부분 3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간격 차이가 많이 나면 아구를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윤달이 불교적으로는 가장 거지 같은 윤달입니다. 왜? 윤6월이라서 부처님 오신 날이 더럽게 발라. 등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돌리자마자 이게 등 받는 기간이 끝났네. 사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윤달 들어서 안 좋기도 하는데 또 어린이날 걸려가지고 제일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처님 오신 날이 연휴에 박히는 거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오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중에 제일 좋은 게 언제냐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걸렸을 때 빼박으로 그때가 절에 제일 많이 올 때고 그때가 지금 올해 같이 이렇게 연휴가 길잖아. 그리고 하필 또 중간에 박혔네. 끝이나 앞에 박힌 것도 아니고 이게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노는 거에 맞서지 못한다. 노는 거에 맞서지 못한다. 그게 사실은 행복주거든. 그래서 왜 놀러 가세요? 라고 말하면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저같이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성지순례나 이런 거 짤 때 좀 한가할 때 짜거든요. 그리고 제가 패키지 같은 것도 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언제 짜냐면 대부분 3월과 9월에 짭니다. 3월, 9월이 날씨는 좋고 가장 단가가 쌀 때예요. 패키지 쪽에서는 단가가 싸. 왜? 3월, 9월에 돈 쓸 일이 많대.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못 움직이고 등록금이나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조금 쉰대. 예. 휴직이. 그래서 비행값이 싸요. 그래서 그때 가면 패키지 여행비로서는 제일 싸. 그러면 언제 비싸냐? 방학 때 다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방학 때. 그러니까 겨울에 뭐 춥고 이런데 그런 때가 왜 더 비쌉니까? 누구들이 많이 가니까. 그게 뭐 성수기가 계절을 보고 성수기를 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보고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3월, 9월이 의외로 좋아. 그러면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 요런 부처님 오신 날, 요런 연휴 때가 진짜 안 좋아.
저럴 때 되면 아마 여행비가 2배에서 3배로 올라갈 겁니다. 아니, 그거 접수하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여행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쫙 또 잘 보고 있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패턴을 봐야 되거든. 그래야 성수기에 가면 돈만 비싸고 사진 찍으면 서로 이물질 효과가 나옵니다. 잠깐만 저 한 번만 찍을게요. 알바 노고요. 다 서 있죠? 여기. 아니야. 다 가보신 분은 다 알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할 때 찍으면 아무래도 좀 낫지.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 오신 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느냐?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된대. 예, 그러니까 비싸도 가족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된대. 아니 그렇게 딱 얘기해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속한 분들이 거의 없구나 여기. 가족이 해체돼 있나? 가자는 사람도 없고 뭐 왕따인가? 망고에 무슨 뭐 아니야. 이게 그렇게 돼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절에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는 속성인 거고, 그리고 저는 가족에 대한 행복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남성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저는 얘기하냐면, 가족에 대해서 소홀하고 생각보다 성공에 대해서 너무 질주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네가 뭐냐, 정년퇴직하고 나면 지금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놀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예. 그리고 쓸데없는데 개뿔도 아닌데 쓸데없이 가오를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주변에 왕따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돼.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50대부터 한 80대 되시는 분들이 힘들게 고생을 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올린 주역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은 역사가 얼마나 흐르더라도 박수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군부 독재를 살면서 노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노는 것도 배워야 돼. 예. 그래서 늙고 돈 있으면 놀 수 있을 것 같지? 못 놉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신 말이 딱 맞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그래서 젊어서부터 놀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여러분들은 잘 노는 게 좋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굳이 그거 안 배워도 돼. 이미 다 잘하고 있어. 저것들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 야, 나 그거 알바 같은 거 해서 몇백만 원 모으기 그게 쉽지 않거든. 쓰면서 모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다 모으기도 전에 여행 가려고 계획 짜는 거나 이런 거 보고 내가 와, 우리랑은 진짜 생각이 다르구나. 저게 저렇게 힘들게 모아서 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목적 자체가, 알바의 목적 자체가 여행이었어, 걔는. 그래서 그것만 차면 걔는 끝이에요. 안 가. 더 이상 알바 필요 없어. 그냥 자기는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좀 달라. 여러분들 세대는 목적이 뭐였냐면, 제일 목적이 뭐였냐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1차 목적.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그래도 뭐 자식 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그게 목적인데 얘네는 닦아먹는 게 목적이야. 근데 미국이 그랬거든. 미국이 그렇거든. 미국은 저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쓰면서 가. 쓰면서 가. 그래서 내가 죽고 나도 집착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다 쓰고 가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사식구제가 필요 없이 일로 다시 안 돌아오는 법. 대출 받고 죽어라. 대출 받고 죽어라. 대출 받고 죽으면 오면 갚아야 되는데 어딘가로 딴 데로 간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보다 선진화가 일찍 돼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젊은 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게 성공에 안착했다라고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가족에게 돌아가요. 그게 가능한가? 난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읽거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순수익을 100억씩 내고 막 이러면 한참 달릴 때거든. 그럼 조금만 더 자기가 한 10년만 더 하면 이게 사업이 쫙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나는 됐고 내 가족에게 돌아간다. 왜? 나는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걸 뛴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알바하던 애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알바를 왜 합니까? 내가 여행 가려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상당수는 내가 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합니까? 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리고 조금 더 하다 가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애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데 그때 교감할 수 있는 그게 존재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거든. 아버지가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아버지지 뭔 교감을 하냐? 교감은 잔소리지. 그래서 이게 목적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그 뭐 파이어족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찍부터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 놓고 은퇴하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 그게 다 행복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행복 추구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오는 것도 행복 추구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것도 행복 추구예요. 설이나 추석 때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여서 뭐라도 얘기하는 것도 행복 추구고, 그 다음에 하는지 마는지 하고 그냥 여행을 가는 것도 행복 추구예요. 아니, 저는 그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설 추석에 여행 가는 건 안 나쁜데 부처님 오신 날 가는 건 조금 나쁘긴 해. 그건 내 입장이라서 그래. 내 입장이라서 그래. 내 입장이라서. 야, 수입이 줄어. 수입이 줄어. 그래서 근데 그게 행복 추구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금강경 봉창기도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다 행복 추구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그냥 한번 소풍같이 여행같이 그 다음에 사람들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법장 스님을 만났는데 법장 스님 제가 그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할 때 법장 스님도 초대하고 광호 스님도 초대하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그냥 그 비수기잖아. 한겨울에 뭐 나가서 뭐 마당에서 할 수도 없고 할매들 얼어요. 저 강원도가 물론 황태 이런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람 황태를 쓰기는 그렇잖아.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면 몸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밖에서 안 하고 이제 안에서 뭐 이제 초청 법사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다른 데는 정숙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소리 지르는 쪽이잖아. 아니야. 그게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려 있는 것보다 행복하게 지내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도 돼. 떠들어도 돼. 아니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떠들면 저는 지적하거든요. 이게 서로 그냥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가 개망신을 당했다 그럴 필요 없어. 옛날에 마당놀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마당놀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었어. 창을 잘하면 아니면은 뭐 고수가 뭘 잘하면 옆에서 잘한다 이렇게 들어와 치고 들어와 지가.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쪽에서 또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한국민의 원초적인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뭐 정숙하고 무게 잡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지? 그렇게 잡는 사람이 뒤로 더럽게 말 많아.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 살아봤거든요. 제가 전국을 다 살아봤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부산, 울산, 마산 이런 쪽 산자 들어가는 데 좋아해요. 산이 약간 떨어지는 도시거든 옛날에. 주가 좋은 데고 산이 약간 떨어져. 아니 그 급이 있어. 그 나누는 방식이 있다니까. 예전에 명칭을 지을 때. 그래서 산이 약간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나 울산도 왜 울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원래 울주였거든. 울주가 훨씬 레벨이 높은 지역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울산으로 떨어뜨렸다고 이 멍청한 놈들이. 그래갖고 울주 이러면 좀 시골로 생각해. 울주군인가? 이렇게. 야, 주가 더 높은 거야. 산은 개쩔이. 근데 산 들어가는 도시가 제가 느끼기로는 사람들이 좀 억세요. 강력해. 그리고 내가 처음에 경남에 왔을 때, 야, 사람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 이게 약간, 내가 이게, 히어링이 안 되지. 외국인가? 뭐 이런 생각이. 시끄럽긴 더럽게 시끄럽고. 경남 사람과 중국 사람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경남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울경이 되게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크게 뒷말은 안 해. 꿍시렁거리진 않아. 앞에서 지랄을 하지 뒤에서 뭐라고는 안 해. 근데 앞에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편해요. 뒤에서 그 레지스탕스, 아우 피곤해. 이거 게릴라전 뭐 이런 거 피곤해. 나 요즘도 그 게릴라전 때문에 피곤해서. 자꾸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저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은 아마 경상도 사람은 아닐 거다. 경상도 사람들은 괜찮아. 자기도 지랄한다. 내가 지랄하면 막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이야. 재밌어.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 자꾸 억눌리게 살지 마세요. 힘들어. 그거 체면 차리다가, 야, 그거 체면도 몇 년 차리다가 가면 모르는데 체면을 30년 차려봐라. 그냥 있는 대로 해. 자식들 앞에서도 죽을 때까지 내가 내숭을 떨 수 있어. 엄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30년 동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까. 그냥 까. 그러면 서로 편해. 서로 편해. 그 새로 결혼해가지고 그 방구 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고 가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참아봐. 괄약근에 힘주고 케겔 운동하면서. 안 될 거면 그냥 까. 괜찮아.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큰 기대할 것 같아? 큰 기대 안 해. 그래서 편하게라고 하는 게 제 성향에 있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지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 잡는 게 멋있어는 보이지 네가 막상 그렇게 살아봐라. 막 줄 서고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줄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물건 줄 때도 일로 줬다가 일로 줬다가 몰랐지? 그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버스 기사들 그 사람들 줄 서 있으면 버스 저쪽에 대는 거, 그거 비슷해. 재밌어. 그런 거 재밌어.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되는 거, 정리는 무슨 놈이죠? 야, 정리되면 그게 기계지 사람이냐?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유기체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유기체인데다가 야 60년이 넘었는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냐? 아이고, 작동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작동하는 놈이 그게 미친놈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인생이 편해져.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기엔 훌륭해요.
훌륭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더 재밌게 살고 싶으면 사고 쳐라. 인생은 사고 치면서 재미가 있다. 참, 그게, 기억할 수 있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게 진짜 재미예요. 우리도 친구도 진짜 밋밋한 놈이 있다. 선생님도 밋밋한 사람 있고, 아유, 그게 좋은 것 같지? 아무 기억이 없다. 그 사람은 내 주변에서 빠져나가도 아무 타격이 없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빠졌을 때 그 표가 나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나? 의미 있는 사람이었나? 가 빠졌을 때 피가 나. 빠져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너무 책임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재룡 회장님 같은 분이 돌아가셔도 일주일 안에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바뀌고 뭐 어떻게 뭐가 돼도 뭐 세상에 뭐가 될 것 같지? 일주일 안에 다 또 그대로 돌아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거든. 책임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병풍같이 사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거냐? 네가 죽었을 때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냐? 기억을 하려도 없어. 그냥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그래서 그냥 미친 척을 해. 제가 어렸을 때 그 읽은 책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은 책이 그거예요.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내가 책 제목 진짜 그때는 뭐 이런 거지 같은 책 제목이 있었나 이랬는데 지금 보면 참 잘 지은 책 제목. 그리고 제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 살짝 미친 것 같진 않고 조금 더 간 것 같긴 한데 괜찮아. 그게 피해만 안 주면 돼. 피해만 안 주면 돼. 그 스님들이 나 부러워하잖아요, 요즘. 왜? 캐릭터 진짜 잘 잡았대. 막말을 해도 사람들이 나는 유재석 캐릭터가 아니고 김구라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나한테. 소송 걸 거야? 뭐 어쩔 거야, 뭐. 저 사람은 의뢰 그러려니 인생이 편하다. 너무 단정한 이미지를 막 만들어 놓으면 힘들어요. 아우, 보살님 그러셨어요. 마치 호텔에서 자고, 우리도 성지순례 이런 데 중국 같은 데 가면 호텔에서 자고 나오잖아. 근데 사람이 반듯한 사람들은 마치 거기서도 이불 개고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뒷정리도 딱 하고 수건도 딱 거기 제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다시 쓰고 다시 이렇게 딱 접어서 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람이 없겠냐고. 수건 어디다 하나 짱 박아 놓고 찾았냐? 뭐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돼. 이불이 확실히 쓴 거구나.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야, 이거 정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번뇌를 주잖아. 근데 이걸 그렇게 꽈배기처럼 한번 말아놓으면 확실하게 이건 해줘야겠구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게 차근차근 살려고 하지만, 그리고 차근차근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꿍시렁거려. 그 에너지는 있는 거야. 앞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되니까 뒤로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약간 모사꾼 기질.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해져.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대놓고 뭐든지 대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거는 자기가 책임지면 돼.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전에도 그 얘기 해줬는데, 나는 주역 건키에 나오는 그 혹약재현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한다. 혹약재현.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지만 그 연못 안에 있다. 그게 딱 좋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위로 튀어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런 물고기의 특징은 뭐냐면 다 관종입니다. 물에 그냥 있으면 되지. 물고기가 뭐하러 튀어나와. 자기 딴에는 물 안 섞인 신선한 공기 한번 쐬보고 싶은 거지. 근데 그 미친놈이지. 물고기가 원래 물에서 사는데 거기 튀어나오면 쥐가 죽거든. 그래서 거기 튀는 놈들이 있어. 언제나. 용문이나 월정사 금강, 요즘 월정사 금강에는 그거 없어졌더라. 그 물고기 없더라. 예전에는 큰 놈들이 그 산천어 열모가 물을 튀어요. 이렇게 거슬러. 물고기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 물살을 거슬러. 물살을 타고 가지 않는다. 요번에 방생할 때도 보셨어요? 타고 갈 것 같지? 걔가 올라오지? 이 자식이 가라니까 이렇게 미는데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는 그렇게 거슬리는 힘이 있어야 안 떠내려가지. 수능해버리면 애가 계속 야 민물고기 바다고기 된다. 수능하면 이게 그 물크루즈인가요? 이러면서 가고 있으면 바다까지 간다. 그러면 숨 막혀 죽는 거야. 물크루즈 생각해보면 재밌다. 물크루즈 대구에서 잘 안 먹히는구만. 그래서 물고기는 전부 그렇게 거슬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 사는 영역에서 안 벗어나잖아. 그게 속성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도전 정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물 폭포 같은 데가 조그만 거 있으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요. 있어. 그게 이제 등용문 전설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월정사는 그 물고기 다 없어졌어요. 싹 죽었어. 큰 놈 그 튀어오르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거든. 싹 죽었어. 전멸당했어. 산천어 열무고 큰 놈 전멸당했어. 그게 이제 수달이 들어오면서 산천어 열무고가 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잡습니다. 사람은 못 잡아. 그런데 그럼 수달을 없애야지. 수달도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달이나 이런 해달 이런 애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 모든 동물은 호랑이도 배고프면 사냥을 하지 유희로 죽이지 않아. 유희로 생명을 죽이거나 하는 집단은 인간입니다. 맞아. 배고프면 호랑이도 눈인사하고 가는 거요. 간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진짜야. 왜? 걔네는 저축하고 보관 안 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수달이 상당히 지능이 있거든. 그래서 도구를 쓰고 뭐 이렇게 해요. 댐도 짓고 그다음에 조개도 깨고 뭐 이렇게 돌로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머리가 있거든. 그래서 이놈이 진짜 나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유희로 죽여. 먹으려고 죽이는 게 아니고 재미삼아 죽여. 그거 진짜 내가 보기엔 좀 안 좋은 건데 그 지능이 높은 놈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쪽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큰 게 지나가면 걔가 발톱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싹 파거든. 이렇게 한번 긁어버리거든. 엑스맨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버린 이렇게 하고 걔가 손톱으로 이렇게 쓱 긁어. 그러면 얘가 상처가 나 결국 죽어요. 그거 한번 긁히면 죽어. 그럴 것 같잖아. 왜? 물에서는 빨간 약이 묻지 않지. 그래서 그런 놈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뛰는 놈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관종이야. 나 같은 사람일 거라고. 내가 참 어렸을 때부터 이 관종 인생 힘들었다. 지금 태어났으면 내가 훨씬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내가 시대를 앞섰지. 그치? 시대를 앞섰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변에서 우려도 많고 힘들었겠어. 그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개고생하신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 야,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되는 시절인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튀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자기 색깔을 못 내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색깔을 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심을 받고 싶은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그거 나이 먹어도 나이 먹어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있는 거야. 없지는 않아. 약해질지는 모르지만 없지는 않아. 그리고 저는 그거를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이 개판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람. 그게 즐겁게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혹약제언을 보면 물고기가 물에서 뛰지만 잘못 뛰면 연못 밖으로 떨어진다. 그럼 죽음입니다. 물이 없는 데로 가면 쥐가 어쩔 거야. 방법이 없어. 근데 뛰지만 그 연못 안에서 뛴다야.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한테도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 사고를 쳐라. 하지만 사고는 네가 수습할 정도의 영역 안에서 해라. 책임질 수 진짜 이상한 사고 쳐가지고 주변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연예인들 이렇게 팬들이 있어요. 연세 드셔도 있어. 그게 첫 세대인데 지금 연예인 첫 세대인데 왜 그런 세대들이 나오냐면 그전에는 자녀분들에게 다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개념이 강했고 지금은 줄 만큼은 주고 나도 노후가 너무 길었으니까 내 거를 뚱치는 거야. 뚱치는 건 아니고 나누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마음에 들면 거기 후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게 가능한 거야. 내 돈이 있으니까. 전에는 내가 타서 쓰고 내 돈을 다 주고 타서 쓰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내 것도 조금은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구조가 없었으면 이명웅은 우리 때 태어났으면 쉽지 않아. 근데 지금 그런 시절이 딱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명웅이 그 1세대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명웅이 행복하게 언간한 그 국외에서도 알아주는 아이돌보다 더 셀걸?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정당하지 않냐? 아니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식이 놀아줄 거야. 뭐 할 거야? 그 팬클럽 가서 젊은 기도 좀 뺏고 빨고 이렇게 물론 돈이 들지. 그럼 세상에 노는데 돈 안 드는 게 어딨냐?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취미와 직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직업은 하기 싫은데 돈을 버는 거고 취미는 내가 미쳐서 재밌어서 돈을 들이면서 하면 취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즐거운 건 돈을 내야 돼. 그리고 돈을 벌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취미와 직업을 일치시켜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길로 들어섰잖아.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는 거 보면 참 피곤하게 산다. 스님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주도하는 일이라서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면 이게 계속 재밌냐? 아니, 별로 재미없어. 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금방 뭘 질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뭘 해내야 돼. 안 그러면 인생이 무료해. 내가 제일 이렇게, 죄송한 얘기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으로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 똑같은 거를 계속 매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난 너무 힘들고, 내가 그 옛날에 동대에서 뭐더라? 강의 교수인가 했는데, 똑같은 과목을 일주일에 4번을 똑같은 걸 4개를 해야 돼. 결국 내가 그거 때려친 건 아니고 잘렸어요. 계약 연장해야 되는데 내가 면접 보러 안 가가지고. 계약 연장 때 나 인도 갔거든. 그래갖고 잘렸는데, 나 진짜 그거 너무 하기 싫었어. 근데, 내가 백 써가지고 들어간 자리라서, 백이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겠고, 나 진짜 하기 싫었어. 나는 똑같은 과목을 4개를 일주일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들도, 그 PPT라 그래가지고 영상 띄우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한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 노트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했고, 지금은 PPT 띄워가지고 그대로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선생이 아니라고 봐. 재미가 없잖아. 넌들 재밌게, 그게 호구지책이지.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돼?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관찰 예능을 보는 시절이란 말이야. 개콘이 왜 망했는데, 짜가지고 계속 무슨 이 맛 아닙니까? 이러면서 맨날 그 똑같은 유행어를 한 석 달씩 밀어붙이는데, 그게 먹히겠냐고. 이 맛 아닙니까? 그럼 몰라? 미얀마.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걸 몇 달씩 하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겠냐고. 기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버라이어티로 넘어가는 거고, 버라이어티도 자꾸 짜거든, 이것들이. 그러니까 요즘 관찰 예능, 자빠져서 자는 거. 막 이런 거 하잖아. 우리 관찰 예능 하면 참 좋은데. 참 최적인데. 그래서, 그런 게 먹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본이 있고 짜져 있는 거는 사실은, 인생의 재미가 덜해. 예. 그래서 사고 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사고 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제가 치밀하게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일을 할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이렇게 할까? 이러면 하는 거야. 아유, 요번에 저 중국 해능 스님 그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혜성 스님이 나를 또 얼마나 또 삼보일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삼보일배를 이게 연습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한테 계속 아유, 내가 진짜. 우리 혜성 스님은 출가학교나 이런 데 삼보일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뭐냐면 그 아이돌 군무 같은 삼보일배를 원해. 딱 댄스 이렇게 딱 추면 딱착착착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일반 보살님들한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파도치고 막 개판되거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아니 보살님들이 무슨 뭐 전투요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하겠어. 개판되는 게 삼보일배요. 그러면 신심 있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요번에 물어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게 만족도 제일 좋아. 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경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보일배 들어는 봤지?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특수한 사람만 해봤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거 가기 이틀 전인가 이렇게, 야, 사람이 100명이 넘게 가는데 뭐라도 하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신심 있게 뭔가 머릿속에 기억나.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도 그거 굉장히 놀랐다. 나는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까 그 금액은 다 얼마인지 모르겠고, 먹고 자는 거 그지 같다만 소문이 나. 네가 돈을 조금 내서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먹고 자는 걸 올렸어요. 돈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10몇만 원이 올라갔어. 그런데 그 뒤로 사람이 계속 늘어. 만족도가 엄청 좋아. 그러니까 얼마 내느냐는 생각을 안 하고, 저 스님이랑 가면 먹고 자는 건 좋더라. 이렇게 난 거야, 소문이. 그래서 프로그램이고 다 필요 없고 뭔가 기억에 남을 한 방을 줘야 된다. 지금 130명이면 인소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개판됩니다. 이 개판에서 하나를 쳐주지 않으면 재구매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특단의 상황 속에서 생각한 게 삼보일배예요. 삼보일배를 했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삼보일배 한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안심시켜줬지.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냐는 사실 스님들한테서 나왔어. 그런데 내가 보살님들한테 그랬거든. 우리 차 탄 보살님들한테 그랬거든. 너무 몸을 사리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 무릎 보호대를 다 지급했는데 무릎 보호대를 지급한 이유는 여러분 무릎이 나갈까봐가 아니고 그 정도를 안 한다니까. 옷이 잘못될까봐 무릎 보호대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더우니까 얇은 옷을 입고 갔는데 잘못 절하다가 이렇게 이게 찍찍 될 수가 있어. 돌멩이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찝혀가지고 그럴까봐 무릎 보호대를 준 거다. 무릎이 나갈 정도로 절대 안 한다. 한 가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마가 바닥에 닿는 게 절인데 안 달라고 자꾸 하지 마라. 닿았을 때 영상이 찍혀야 여기가 흙도 묻어있고 이래야 훨씬 간절하게 나온다.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선크림을 눈 밑에 바르지 말고 눈 위까지 충분하게 발라라. 그러면 땀이 나면서 눈으로 선크림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선크림 처음 발랐을 때 캄보디아인가 갔는데 너무 더워. 근데 보살님들이 바르라 그래가지고 발랐는데 2번 내가 진짜 웃기지 않게 발랐거든. 한 번은 위에까지 다 바르는 바람에 나 눈물이 계속 눈이 매워가지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위에는 바르지 말해. 요 밑에 쪽 바르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랐는데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백인이 내가 가부낀 줄 알았어. 사람이 허옇게 떠 있어요. 야, 사진을 찍었는데 내 얼굴만 허해. 이렇게. 그것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골패인 거 메우려고 파운데이션 무지하게 떡칠해가지고 나오는 그 부자연스러움. 그런 거 아시죠? 야, 나야, 나. 그때 내가 30대였는데, 진짜, 그래서 내가 선크림 눈 위에다 바르라. 여기까지 선크림 딱 바르면, 맞박에다 흙 묻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지. 그거,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우리 그 다큐팀 요번에 같이 들어갔잖아. 인행이 많으니까 다큐팀 다 그리고 내가 찍는 촬영 기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드론으로 자꾸 찍지 말고 옆에서 찍어라. 드론으로 찍으면 이게 파도 쳐요. 우리 혜성 스님이 우려한 게 그거거든. 파도를 친다고. 왜? 처음 해봤고 뭘 연습도 한 번도 안 했고 텔레비나 이런 데서는 삼보일배가 있다더라. 듣기만 했지. 막상 해봐. 그게 그렇게 딱딱 아구가 맞을 것 같아? 안 맞아. 그냥 길 걸어가는 것도 꼭 왼팔 먼저 올리는 놈 있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같이 올리는 놈 있잖아. 그런 것도 있는데 야, 좌양자 우양우도 안 돼. 그거 삼보일배가 되겠냐? 근데 옆에서 찍으면 파도가 쳐도 이뻐. 위에서 찍으면 개판이야. 내가 다 지시를 했어. 송강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우리 혜성 선생님은 나를 믿지 못하더라고. 그날 아침까지 궁시렁거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해본 경험치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혹약재연이야. 사소한 일탈이야.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탈이냐? 그거 아니야. 하지만 요번에 간 사람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고 몇 년 뒤에라도 너 그때 거기 갔었다며? 그러면 나 그때 삼보일배 했잖아. 요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뭐 그때 뭐 해능 스님이 뭐 이런 분이라더라. 뭐 아유 기억도 안 나. 내가 내 남편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스님이 기억이 나겠냐?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돼. 그리고 연세 드실수록 이게 감각이 무뎌지거든. 예전에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뭐
그 고등학교나 사춘기 때는 낙엽만 굴러도 뭐 까르르 하고 웃었다. 지금은 웃기는 뭘 웃냐. 그냥 사가가는 거지. 인생 사가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더 2배, 3배짜리를 만들면 돼요. 내가 약을 많이 먹어서 감기약이 잘 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철마다 감기가 걸리고 그래서 제가 감기 안 걸리거든요. 요즘. 이유가 뭐냐면 한 번 걸린 감기는 내성이 생겨서 다시 안 걸려. 그리고 저는 아마 감기가 120종류가 있거든. 아니 종류가 있어요. 내가 거의 다 걸렸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잘 안 걸리는 거야. 유행하면 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왔던 분이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안 걸려.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내가 안 걸린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게 써. 세게 쓰면 나쁜 거 아닙니까? 약 쓰면서 나쁜 몸이 되는 것보다 병으로 고통받는 게 더 나쁠걸?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재미없으면 나 따라다녀. 내가 계속 연구한다.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다. 금강경 봉창기도도 요즘 사람이 좀 빠지는 거 아니요? 이랬더니 보살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새로운 걸 해보든가. 새로운 걸 해야 갈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저도 상당한 딜레마가 있는 게 이게 인원이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10,00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12,00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인원이 되면 규모가 쉽게 말해서 예산이 커진다고. 그러면 일을 더 세게 크게 벌릴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이게 다 돈의 문제거든. 돈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공연이 큰 게 걸리면 재밌는 거요. 왜 싸이 공연 이런 거 왜 재밌냐? 야 사람이 몇 명인데 그 돈 받은 걸 생각을 해봐라. 거기서 몇 프로만 뛰어도 공연이 크게 잡을 수 있는 거고 한 20명 와봐라. 뭘 잡냐 잡기는. 그 돈 다 넣고 내 돈 넣어도 안 돼.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뭔가를 크게 일을 벌리려면 돈이 좀 더 올라와야 돼. 현실이에요. 아니 현실. 근데 돈은 한정적인데 요거를 뭔가를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이걸 뭐 하지?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결과값만 보니까 설마 그렇게 안 했겠지. 뭐 그렇게까지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거 어떻게 보면 기획이잖아. 기획. 내가 기획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기획하면 바로 거기서 끝나느냐? 실무하고 계속 이게 논의가 들어가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럴 것 같지 않아? 개판은 안 되느냐? 개판은 되는데 그래도 규격은 어느 정도 있는 개판이어야지 완전 도깨비 시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또 계속 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어디 프랑스로 이민 간 줄 알아. 그 새로운 걸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개그맨도 그렇고 다 그 이벤트 압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처음에는 되지. 왜냐면 처음에는 다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얘기 예전에 내가 전설의 고향 그 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난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처음엔 되게 좋았대. 나 광호 스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스가 많지. 근데 모든 이런 프로나 이런 게 오래 가기가 힘든 게 뭐냐면 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나중에는 소스가 없다.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지. 근데 한 6개월 돌려봐라. 외국으로 나가지 않으면 없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뭐 조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맛집도 마찬가지야. 맛집이 우리나라에 무슨 뭐 1,000개, 10,000개가 되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죠. 전설의 고향. 내가 전설의 고향 되게 장수 프로였거든요. 아니 맞잖아. 그리고 그 전설의 고향보다 더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어요. 나 그거 아직도 내가 그 멘트를 기억한다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러면서 딱 하던 거 있어. 라디오 프로. 용 선생님 모르는 척 하지 마. 얼굴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는 라디오도 안 들어가는 오지에 산 거야. 전설 따라 삼천리 아시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화면으로 나오는 게 전설의 고향이야. 근데 그 전설의 고향이 너무 오래되니까 내가 계속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전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나? 그리고 제가 잡과잖아. 잡과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봤다고. 나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도 없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 양반이 기가 막힌 얘기 했잖아. 나중에 소재가 없어서 좀 이렇게 대충 지어내고 뭐라고 붙이냐면 아직 그 말의 압권이었어. 뭐 끝났으니까 하는 얘긴데 이러면서 이게 함경도 쪽에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이렇게 한대. 그러면 누가 가서 확인할 거야? 평안도, 해주 뭐 이런데 이건 뭐 이러면 아무도 확인 못해.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뭘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교구장 스님은 북대 한번 걸어가 보면 어떠냐?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 거리가 중대하고는 또 비교도 안 돼. 그리고 중대를 딱 한번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 세울 데가 없어. 이게 버스들이 쫙 들어오는데 쉽게 말해서 길을 막고 차를 세워도 통솔이 안 돼요. 와, 그래서 북대 가보면 안 되겠니? 계속 모르는 척 하고 있죠. 앞에 가는 사람은 몰라. 앞에 가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 뒤쪽은 무지하게 힘들어. 그때 중대 우리가 추진할 때도 중대 정말보험 이렇게 순례할 때 그때 추진할 때도 앞하고 뒤가 1시간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도 못해. 이쪽에 출발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차들이 쫙 엉켜서 혜성 선생님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대를 추진하면 야 저거 어떻게 드론으로 찍으면 영상은 죽이지. 영상은 죽이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한두 분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서 기적같이 살았다. 이러면 더 좋지. 그럼 아니 죽는 게 아니고 떨어져. 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일 이제 황당한 사건을 이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12시 15분이라 되는데 가장 황당한 사건은 여권이 만료된 것도 아닌데 여권에 뭐가 묻었다고 갱신해서 신여권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못 간 사건. 구여권으로 접수해 놨는데 신여권을 갖고 온 거야. 같이라도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 양반이 취한 태도가 더 웃겨. 4박 5일 간다라고 나왔는데 짐 다 싸갖고 나왔는데 집에 가자니 이제 쪽팔린 거야. 애들 몰라 떴고 남편 몰라 떴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돈을 날린 것도 짜증이 나는데 들어가기가 쪽팔린 거야. 이게 무슨 바보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좀 모질른가? 이제 이런 시선을. 그래서 밖에서 4박 5일을 인천이라 이래서 자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실제로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어.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하나도 안 다쳤어. 근데 놀래서 이제 그거는 좀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통사고 나도 그렇잖아. 하나도 안 다쳤는데도 쑤시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놀랬을 때는 안 아픈데 그 놀란 게 약간 진정되면 아파.
그게 아마 근육이 경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충격 잘 안 받았는데도 아픈 게 있어. 그래서 뭐 아무 문제는 없었어.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 뭐 진기한 사건 진짜 많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다. 끊임없이 챙겨도 진기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같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막 움직이는 스타일로 다니는데 진기한 사건이 없겠어? 저번에 우리 거기 갔을 때도 야, 샹그릴라 그쪽 갔을 때도 진짜 진기했지. 나도 처음 가봤고 한국 여행사 사장도 처음 갔고 그 현지 놈도 처음 갔. 야, 너네가 그래도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한번 가봤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또 마을 축제를 열어요. 사람은 더럽게 많아. 우리는 저쪽 가야 되는데 통과할 수가 없어. 전국 노래자랑 같은 뭐 이런 게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그들은 되게 재밌다 하는데 우리 아우 짜증. 갖고 저 위에를 어떻게 제가 리더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물어봐요. 저 위에 우리 가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특단의 조치를 했잖아. 점심을 날린다. 이거 점심 먹으러 움직일 수가 없다. 점심 날린다. 점심을 날리는 순간 보살님들한테 엄청난 지탄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젊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손발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다 올라가면서 봤던 게 뭐냐면 두리안이 트럭으로 팔고 있는 걸 봤어. 두리안 트럭으로 팔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트럭을 우리가 도리를 한다. 밥을 안 주는 대신에 배부를 때까지 먹어라. 내가 계산하겠다. 배부를 때까지 먹어라. 그렇게 해서 그 트럭이 진짜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고 그 밥 굶은 거는 다 까먹고 만족도가 또 야 내가 두리안을 이렇게 배부르도록 먹어본다고 이러면서 또 먹기 시작하는데 와 내가 진짜 내가 인솔 차원에서 좀 뒤에 늦게 왔는데 잘 익은 건 다 먹었고요. 잘 익은 건 다 먹었고요. 먹고 또 가고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먼저 내려가. 근데 그게 재미예요. 그때 그거 만족도 되게 높았습니다. 두리안 트럭 털어먹기. 그리고 그 트럭 그 두리안 장사가 그 환희심. 이게 뭔데? 벼락을 맞았나 내가 지금 갑자기 이게 한 열흘 팔 거를 어떤 외국인들이 오더니 미친 듯이 먹어. 이게 무슨 자기도 되게 황당했을 거야. 이게 이렇게 팔리는 과일이 아닌데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재밌어요. 재밌으면 그리고 그때 생각보다는 두리안 값이 그렇게 안 나왔어. 생각보다는 그 집이 좀 쌌어. 저번에 말레이시아인가 갔을 때 내가 두리안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몇 번 했거든. 진짜 최고급 부자들만 한다는 백화점에 가서 옷 뭐 필요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거를 내가 했다가 오는 날 그 공항에서 여행사 사장이 내민 청구서를 보고 내가 이거 야씨 과일값이 250만 원. 과일값이 250만 원. 야 공동경비 거둔 거 다 하고도 한참 모질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했어야 된다.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참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런 게 재미예요. 그런 게 재미라고.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스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우리 스님이 조금 더 행복하시려면 등을 좀 더 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온 김에
행복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그리고 우리 스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우리 건강하라고 박수나 한번 치면서 우리 대구 정토사 15주년 기념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